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어제 오전에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긴급 현안 질의를 해서 현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배우자 대선 토론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뭐 아들 토론회, 장모 토론회 다 필요한 상황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자, 김건희 얘기를 하고 싶다면 김건희 법 통과가 더 필요하지 않나, 특검법 그 얘기를 좀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배우자 문제라면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마다 의가 속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자랑 전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김건희의 샤넬 가방 이야기 네. 먼저 해보겠습니다. 통일교 측에서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면서 건진법사한테 전달한 샤넬백, 네. 김건희의 비서인 유경옥 씨한테 전달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윤석열 씨가 당선된 직후에 통일교 측은 건진법사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면서 네.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그리고 천수삼 농축차 등을 선물했습니다. 그간 건진법사는 이걸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검찰이 윤 씨 부부 자택과 김건희 씨 수행비서 2명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4월 30일 이후 검찰은 샤넬 가방이 전달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바로 김건희 씨 수행비서 유경옥 씨가 해당 샤넬 가방을 직접 교환한 거를 확인을 한 건데요. 이후 검찰은 샤넬 제품 번호를 추적해서 통일교 측이 최초 구매한 사실을 확인을 했고 제품 교환 이력까지 파악했습니다. 이 확보된 증거에 따르면 해당 가방은 1,000만 원이 넘는 훌쩍 넘는 샤넬에서도 굉장히 고가 라인 가방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이후 검찰은 지난 17일 건진법사를 다시 불러서 영수증을 들이밀면서 추궁을 했고 건진법사는 유 씨에게 샤넬 가방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유 씨에게 다시 돌려받았고 결국 잃어버린 상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검찰은 어떻게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건진법사에게 질문을 했지만 제대로 답하지 못했고 검찰은 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추가 소환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검찰이 유경옥 씨가 단순히 가방만 받기만 한 게 아니고 이 가방을 네. 갖고 직접 매장에 가서 다른 제품하고 바꾼 거. 근데 바꾸려면 그 비싼 건 돈을 더 내잖아요. 그런 네. 것까지 다 확인했다면서요. 네,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그렇게 참네. 했었는데요. 검찰은 유 씨가 건진법사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교환한 사실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네. 유 씨는 1,000만 원이 넘는 이 샤넬 가방을 2차례나 교환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100만 원을 더 주고 다른 가방으로 바꿨고 또다시 200만 원가량을 더 주고 또 다른 가방과 바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즉 300만 원의 웃돈을 주고 2번에 걸쳐서 제품을 교환한 이력이 검찰에 포착된 건데요. 네. 그런데 이 200만 원을 더 보탠 두 번째 교환 때에는 유 씨는 적어도 2개 이상의 샤넬 제품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는 이 모든 걸 자신이 시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웃돈에 대한 돈을 준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유 씨가 코바나 콘텐츠 시절부터 김 씨의 최측근이었고 네. 또 부속실 행정관으로 수행한 인물인 점을
미뤄봤을 때 이 김건희 씨와 무관하게 해당 행위를 했을 거라는 건 신빙성이 낮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죠. 있는데요. 자기 혼자 그런 거를. 네, 즉 샤넬백을 전달받아서 웃돈을 주고 다른 샤넬 제품들로 교환한 거는 김건희 씨의 의중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재 검찰 측이 의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뭐 당연히 그렇게 의심이 되는데 이쯤에서 유경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건희하고 매우 가까운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유경옥 씨는 코바나 컨텐츠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까지 함께한 김건희 씨의 측근 중에서도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씨가 취임 직후에 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때 네. 김건희 씨 대신 손가방을 들어서 화제가 됐던 인물이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죠. 네, 바로 네. 이 인물이 유경옥 씨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재형 목사가 디올백을 전달할 때도 김건희 씨와 함께 있었고 해외 순방 중에 명품점을 들렸을 때도 수행했던 비서가 바로 유경옥 씨입니다. 네. 이렇게 가까운 인물인 만큼 이 교환 두 번이 김건희 씨의 지시가 아니었겠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설사 교환을 지시한 게 아니더라도 이 정도로 가까운 인물이었던 만큼 샤넬백을 받았던 사실을 이 김건희 씨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한편 이 샤넬백 구매자를 추적을 해보니까 통일교 본부장의 처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또 이 인물이 윤석열하고 독대했던 사람 맞죠? 네, 맞습니다. 이 검찰은 유경옥 씨가 두 차례 걸쳐 교환한 샤넬 제품을 네. 역추적해봤습니다. 샤넬은 제품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누가 구매했는지 등 이력이 확인이 가능한데요. 역추적한 결과 샤넬 전산망에 등록된 구매자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의 처제 이모 씨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통일교 인사가 1,000만 원이 넘는 샤넬 가방을 구매를 했고 건진법사를 거쳐서 김건희 씨의 최측근인 유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진법사와 김건희 씨 측은 김 여사에게 전달된 건 없다. 계속해서 이런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대 명품을 건진법사가 배달 사고를 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건데요. 해당 보도 이후에도 김 씨 측은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일부 사실관계만을 발췌한 보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씨와 비서 유경옥 씨 그리고 건진법사 간 말맞추기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건진법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뇌물이죠. 다 거짓말만 계속하는 게 반복되는 게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던 김건희 무혐의 처분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또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네. 사의를 표명했어요. 네,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책임지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가 네.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의 뜻을 밝혔는데요. 조 검사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5월 임명된 인물들입니다. 네. 이들은 부임 5개월 만에 이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또 김 씨의 휴대전화는 물론 PC 기록 등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인물들인데요. 그에 따라서 국회는 두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올해 3월 13일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두 사람은 업무에 복귀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서울고검은 지난달 25일 관련 의혹을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검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 때문이냐라는 재수사 때문에 사의를 표명하는 거냐라는 질문에 조 차장 검사는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긴 했는데요. 또 이 지검장은 김건희 씨의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지휘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이 지검장이 이탈하는 만큼 사건 수사는 당분간 좀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고요. 두 사람의 소직서 수리 여부는 법무부가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또 사직을 하게 되면 그 사건 관련해서 잘못 처리했던 부분, 징계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직하면 뭐 징계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도 좀 같이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일가 이야기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가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 이 노인 학대 사례가 더 네. 많이
지금 있는 것으로 실제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네, 실제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윤석열 씨의 장모 최은순 씨와 처남 등이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일했던 이 보고사는 네. 노인 학대 정황을 신고했다가 권고사직 처리가 됐습니다. 이 공익 제보자는 입소자들이 신체를 결박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합동 현장 조사에 나섰던 관할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남양주시 등은 실제로 신체적 그리고 성적 학대가 있었다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낙상, 위험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호자 동의를 거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신체 결박이 여러 차례 지속이 됐고 기록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요. 또 기저귀 교체 등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들의 신체가 드러나는 조치를 할 때 가림막을 쓰지 않아서 성적 수치심을 줬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남양주시는 이 청문 절차를 거쳐서 해당 요양원에 대해서 업무 정지나 기관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인데요. 강제 조사건이 없어서 추가 확인이 불가능했던 학대 의심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인 조사가 시작된 만큼 경찰 조사를 통해서 드러날 전망입니다. 김건희 일가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아주 학대 이런 가혹행 이런 것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빨리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배우자 대선에서 배우자 TV 토론 진행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선 후보 배우자들의 TV 생중계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김 비대위원장은 영부인은 단지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라 공인이다라면서 때로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향해 배려와 공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 역할도 수행했고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후보 토론을 제안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또 지난 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국민께 희망보다 실망을 드렸고 통합보다는 분열을 안겨드리기도 했다면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후보 배우자 토론 TV 토론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제안드린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의 이번 제안은 이 윤석열 씨 임기 내내 리스크였던 김건희 씨 를 좀 논란을 고리로 이재명 후보는 물론 김혜경 씨의 사법 리스크를 더 부각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재명 후보는 배우자가 없는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할 거냐라면서 그러니까요. 즉흥적이고 무책임하고 대책 없고 장난치듯이 이벤트화하는 게 이 국민의힘 당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대선 주자들의 발언 중에 짚어볼 만한 발언 또 장면들 소개해드리는 대선 말말말 오늘 어떤 장면입니까? 네, 오늘은 최근 이재명 후보는 습격에 대비해서 방탄조끼를 입고 유세 현장에 또 방탄 유리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가 이를 겨냥한 비판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장면 함께 보고 오시죠. 여러분, 저는 이 방탄조끼 입었습니까? 저는 방탄조끼 입을 필요가 없어요. 방탄조끼를 왜 입습니까? 누가 총 쏠까 싶어. 그런데 우리 국민이 뭐 총을 누가 가지고 있고 누가 쏘는지 대통령이 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방탄 유리를 또 이렇게 막아가지고, 나는 여기 유리 없는 거 여러분 아시죠? 김문수는 유리가 없습니다. 방탄 유리가 없어요. 방탄 조끼도 안 입었죠? 그럼 방탄 조끼 입고 방탄 유리 지금 다 쳐놓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습니까? 나는 필요 없다. 내가 총 맞을 일 있으면 저는 맞겠습니다. 총 맞겠습니다. 네, 김 후보는 자신은 경찰 네. 경호도 필요도 없다고 했는데 민주당하고 형평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더라 라면서 저는 필요 없다. 총 맞을 일이 있으면 총 맞겠다. 맞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쳤습니다. 또 방탄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만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제 민주당사 인근에서 흉기 소지한 남성이 체포되는
적이 있었어요.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어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음흠. 근처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던 남성이 검거가 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 오전 11시 26분쯤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는데요. 이 남성은 중앙당사 근처에서 10cm가량의 칼과 또 가스총으로 보이는 무기를 가방에 넣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A씨는 민주당 중앙당사 주변을 돌아다녔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불심 검문을 하는 과정에서 붙잡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저런 것도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픽 전현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수 있는 남자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채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 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 정치권 속에서 열불난 여러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수요일의 남자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분 한 주 동안 어떤 이슈가 우리 교수님을 가장 화나게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는데 이거 네.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안에 있더라고. 그건 빼고 네. 그러면 하나는 빼고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노상원 노상원 수첩? 한겨레에서 있었나요? 보도가 나왔어요. 노상원 네. 수첩에 대해서 보니까 네. 윤석열을 장기 집권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던 것 같아요. 그 파일 2개가 나왔다는 네네네네. 거예요. 근데 파일 내용을 보면 이제 계엄을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하고 윤석열의 장기 집권을 노렸던 게 아닌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이 나쁜 사람들이다. 이게 인간입니까? 저는 이건 좀 인간이기를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을 뭐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에요. 윤석열이 이제 비상계엄이 잘 되면 네.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나 중도 이 사람들 다 끌어들여 가지고 중요 직책에 앉히고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서 장기 집권을 하자. 이런 계획이에요. 그렇지 않은 노상훈 수첩에 예전에 나온 것만 해도 얼마나 그 뭐 불안을 수거 계약 그렇죠. 계획 그것도 있었잖아요. 있었고 어디 연평도 얘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바다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까지 터뜨리고, 나왔단 말이죠. 죽이고. 이런 끔찍한 일이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국민들이 막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끔찍하고 상상만 해도 정말 치가 떨려요. 그 12월 3일 지금 네. 거의 6개월이 지금 다 되고 있는데 네. 다 해결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에요. 내란 세력이 남아 있어요. 잔존 네. 세력이. 그게 군도 있지만 검찰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내란 세력이 있다니까요. 네. 검찰은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잖아요. 당시에 뭐 모르겠어요. 왜 그럼 우리가 상상해 보면 왜 비아폰 서버의 압수수색을 계속 막았을까? 막고 고민해 봐야 있을까? 되지 않겠어요? 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또 어제 2명이 또 사표됐더라고. 3명이지 정확히 뭐 얘기하면. 중앙지검장하고 네. 차장검사 왜 그랬겠냐고. 사표를 왜? 그것도 이상하지요. 이상하죠. 아니 그 사람들이 담당했던 수사만 보면 돼. 김건희 건 수사했잖아요. 네. 무혐의 해줬잖아요. 2개 다. 그 뭐지 명품백 받은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가 조작. 털어줬어요. 정권 바뀌고 만약에 정권 바뀌면 수사 이 사람들 징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징계할 것 같으니까. 그 징계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거죠. 보여요. 그렇게 항상 모든 게 보여요. 다들 보여요. 아니 하필이면 또 사표 퇴직 날이 네. 선거 바로 대선 전날이야. 전날 6월 2일. 웃기잖아요. 이게 웃깁니다. 무슨 솔직히 웃깁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의심스럽잖아요. 아니십니까? 진짜 검사라는 양반들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을 예. 화나게 한 이슈 너무 짚어봤는데 많아. 예. 또 화나게 할 이슈들 있을 것 같아서 또 얘기를 그럼요. 나눠보면 예. TV 토론회가 지난 18일 일요일 날
첫 있었죠. 뭐 경제 분야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뭐 어떻게 봐요? 그게 진짜 내가 또 왜 그러세요? 아니 화가 나 아니 토론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난 특히 이준석 이 사람은 뭐 하는 이준석 후보. 예. 왜 그러는 거예요? 왜요? 나는 제2의 한동훈을 보는 줄 알았어요. 이준석 후보를 보면서 깐족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뭔가 제대로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말한 것도 틀린 것도 많았고 네. 근데 그거를 상대방의 토론이란 거 이런 거잖아요. 상대방 의견도 듣고 내 의견 얘기하고 이게 토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데 박지훈 변호사가 진행하면서 내가 얘기한 거고 다르게 교수님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내버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태도로는 맞진 않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상대방 의견을 얘기하려고 하면 말을 끊어버려요.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마치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끝내버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토론의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이준석 후보를 보면서 이 사람은 대체 토론을 어떻게 배웠길래 저렇게 토론을 하나. 자기 할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김문수 후보 준비가 안 돼 있어. 준비도 안 돼 있고. 권영국 후보 너무 특정 분야에만 집중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위치가 그러다 보니 그런데. 이제 그건 그러니까 얘기하면 토론을 통해서 예. 뭔가 지지율이 확 차이 나거나 아니, 이 토론을 통해서 뭘 받긴 어렵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음. 뭘 받고 싶은 어떤 욕망에 하는데 저거 한다 해가지고 이준석 너무 잘하는구나 에이. 찍어줘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보면서 네. 이준석 후보의 인성이 문제가 있다 이런 오히려 비판이 차라리 많아요. 태도 그러니까 태도 매너. 문제. 예. 그리고 뭐 뭔가 막 어려운 거 가져와서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평소에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거 무슨 뭐 그거 물어봐 가지고 답변 못하면 그게 문제가 되고 이래요? 그럼 뭐 답변을 못하지도 않았지만 이재명 네, 후보가.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을 막 공격을 하더라고.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그게 성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도리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략을 잘못 세웠다고 생각해요.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공격을 했어야지. 김문수를 했어야 그래야 되는데. 자기 지지율이 높아지죠. 이러다가 10%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 못 받아요. 자기가 다 쓴 선거 돈 비용. 자기 개인 비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선거 비용 보전도 못 받으면 어떡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개혁신당. 그러니까요. 자 언론들은 이 TV 토론에 어떻게 보고 야,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도 내용을 보면서 예.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세계일보 같은 경우에 사설에 신경정만 부각 실망스러운 TV 토론 비전을 제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국경제 후보 많아 답답하고 깊이도 없는 대선 TV 토론. 요거는 일단 뭐 한국경제를 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요건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좋아하지 않지만 네. TV 토론의 방식을 좀 바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미국은 안 돼요. 단둘이 하잖아요. 단둘이 합니다. 민주당, 공화당. 주요 예. 두 사람만 예. 하잖아요. 그다음 경향신문은 정책 겉핥기 대선 TV 토론 선문답 그쳤다. 근데 이게 저는 세계일보와 경향신문의 이 두 기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 두루뭉실하게 하나로 뭉쳐서 얘기하지 마세요. 후보마다 차이가 있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왜 그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이준석 후보의 태도라든지 김문수 후보가 준비 안 된 후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무슨 그냥 다 싸잡아가지고 4명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비전이나 정책을 제일 많이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후보가 좀 많이 그건 4명 했습니다. 중에 그 사람 막 물론 권영우 후보는 특정 분야에 네. 또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얘기했죠. 나머지 두 사람은 말꼬리 잡고 뭐 사람에 대해서 존중도 안 하고 토론의 태도도 잘못됐고 이건 두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이준석, 김문수. 네. 그럼 그 구별했어야지. 아니 이게 마치요 실망스러운 TV 토론한 모든 4사람이 다 문제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차별성을 둬야지. 차별성 있게. 네, 그리고 정책 비전을 제시 안 했대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건 뭐예요, 대체? 뭐 이재명 후보도 마치 비전을 제시 안 한 것처럼 얘기해 버리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싸잡아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구분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뭐 또 금요일 또 다음 주 화요일 토론회가 있습니다. 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국민의힘 어제 네.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선 후보 배우자 TV 토론회 하자 이런 제안을 했더라고요. 여기 화나는 거였어요. 아까 내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나십니까? 화가 나지. 무슨 아니 지금 배우자가 대통령이야? 아니 그리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장모 토론회 돼야 돼. 그러니까요. 아들, 최은순 씨 때문에. 아들. 친구, 지인, 뭐 하는 거예요? 동문.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장난쳐? 네. 무슨 뭐 희화시키는 거예요? 나경원 또 그분도 여기다 또 하나 더 얹혀고 다 뭐 네. 국민의힘에서 하자고. 아니 대체 뭐 하는 겁니까? 배우자 토론회가 왜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김건희 때문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최은순 두 사람 때문에 논란이 아니, 됐으니까. 그거 얘기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불리한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 얘기를 왜 그렇지. 합니까? 근데 그것도 웃기는 게 네. 이런 거예요. 그 또 이러니까 김혜경 여사가 예전에 대선 때 MBN 가서 그 인터뷰한 내용을 또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예, 예. 그때 김혜경 여사가 뭐라 그랬냐?
배우자도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 얘기했어요. 네. 그거하고 토론회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야. 무슨 그렇죠. 말이냐면 배우자의 검증은 언론이 하고 정치권에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뭐 김건희 같은 경우에 주가 조작 문제가 있었다. 검증해야지. 네. 근데 그걸 토론을 해요? 토론에서 검증이 돼? 토론회가 수사기관이야? 아니 뭐 토론에서 뭐 하는데요? 뭐 질문하면 나 안 했어요. 이러면 끝이지. 그렇죠, 그렇죠. 뭘 검증하는데 검증 대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이랑은 언론이 하는 거고 국민이 하는 거고 맞습니다. 또는 뭐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지 검증을 무슨 토론회로 합니까? 그 얘기했다고 토론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국민의힘 사람들 아니, 토론회 해본들 그게 뭐 말이 달라지거나 그러니까요. 입증하거나 검증할 수 아니, 없잖아요. 못해요. 그리고 뭐 국민의힘의 그 토론 아니 배우자 뭐 그분 잘한다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없어요. 네. 그리고 보니까 뭐 제가 오늘 아까 아침에 무슨 네. 그걸 받았는데 예전에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할 때 예. 그때 이 배우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2017년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못 보셨죠 아직? 못 봤어요. 그거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예, 예. 아니 이게 왜냐면 그 당시에 보도한 내용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뉴시스 출처를 분명히 얘기해야 되니까 뉴시스 보도고요. 2007년입니다. 2007년 5월 6일 날 보도 내용이에요. 네. 요거 내용인데 경기도지사 초심으로 돌아가라. 전곡로에서 전곡로 도청 지부가 성명을 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 김문수 경기도지사 부인이 공무원의 지원을 받고 정치 활동까지 벌인 것과 관련해서 뉴시스 5월 1일자 보도를 인용하고 전국 공무원 노조 경기도청 지부가 6일날 성명을 내고서 경기도지사는 초심으로 돌아가기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사가 예. 이게 지금 2007년 5월 6일자 보도고요. 네. 5월 1일자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모르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 부인 되시는 분이 아마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보도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뭐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뭐 그런 거 한 적 없고 도움 받은 적도 없고 사적으로 이용한 적도 없고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거 문제가 될 아니겠어요? 수 있겠네요. 이렇게 검증을 하는 거예요. 언론들이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 보도하고 이러면서 검증을 하니 토론회를 통해서 무슨 검증이 되냐고요. 될 것 같아요. 좀 택도 없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지난 17일 주말 전에 지난주에 탈당을 했는데 요거 관련해서 언론들 반응도 좀 살펴볼까요? 야, 진짜 나는 이 네. 언론들이 조선일보 네. 우리의 기대를 전혀 우리의 그 뭐랄까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아,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예. 한안나 누구 있어요? 하났나. 우리가 김문수 네. 원팀 대가는 국민의힘 지금 원팀 돼가고 있어요? 나 진짜 글쎄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원팀 되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네.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탈당하니까 원팀이 돼가는데 우리가 김문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동아일보 윤 계엄 사과 없이 뒷북 탈당 국힘 내부 효과 크지 않을 것.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약간 비판적이야. 여기에 반반이네요. 대해서. 예, 그렇죠. 반반이네요. 경향신문 반성 사죄 없는 윤석열 탈당 이래서 탄핵안 건너겠나? 요게 정상이지. 그러니까 제목 보면 알 수 있네요. 제목으로 예. 판단이 좀 가능하네요. 당연하죠. 예. 난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이렇게 나 진짜 어떻게 기사를 이렇게 쓰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그건 원하는 바람대로 거 쓰는 거지. 바람대로. 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 내용도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계기로 대선 전열 정비에 나섰대요. 네.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윤 전 대통령 당정 문제가 정리된 만큼 김 후보 캠페인에 동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대. 지금 그래서 탈당해서 한동훈이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까? 홍준표가 와서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덕수가 돕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뭐 한동훈은 물론 자체적으로 하더라고. 자기 그것도 혼자 부산에서 웃기는 하던데요? 거 아닙니까? 광안리에서 아니 박지우면서 이게 말이 돼? 안 되죠. 가서 손도 들어주고. 아니 그러니까 도리어 요즘은 그래서 빅텐트가 이재명 후보 쪽에 쳐주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 보면 다 오잖아. 김용남 전 의원, 예. 또 김상욱 의원 여기 이제 나오는. 그다음에 허은하 전 의원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예. 빅텐트는 지금 민주당이 치고 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고요. 기사를 이따로 쓰면 되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기사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자꾸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이거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수요일 남자에서 계속 했던 내용이긴 한데 스카이데일리 그 매체 이야기를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네. 이 스카이데일리 결국 경찰이
지난 15일 날 스카이데일리 소속 허모 기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사를 제대로 안 쓴 거잖아요. 허위 정보를 가지고 기사를 썼고 제대로 가짜 가지고 지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가짜 뉴스를. 이제 그래서 그게 지어낸 문제가 돼가지고 네. 사이버 수사대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스카이데일리의 소속 허모 기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네. 구속영장을 검찰이 이걸 청구를 했고 법원이 곧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가 어제 MBC 보도이긴 한데요. 예. 그 미군 속시통이다. 그래서 뭐 그 옷 입고 다니는 이상한 사람. 캡틴 아메리카 코리아인가 뭐 코리아 어째- 옷 입고 예. 다니는 사람. 예. 그 사람 제보자입니다. 예. 그 사람도 구속된 거 그렇죠. 그 사람하고 기자가 가짜 뉴스인 거 알면서 모의를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도 내용이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월 18일 저녁 8시 7분에 안 씨가 허 기자에게 이제 제보자라고 했던 네. 캡틴 코리아는 사람 안 씨인 것 같아요. 허 기자에게 이러면 70을 말해도 되고 30을 말해도 되는데 나머지는 블러핑 즉 허풍을 떨어도 상관없는 거다. 이게 이제 기사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허 기자가 준비는 해놓겠다 답변을 합니다. 다음 날 1월 19일 날 오전에 안 씨가 이렇게 이제 또 얘기하면 가짜 뉴스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증명을 못하면 그게 진짜 뉴스가 되는 거고 우리한테 무기로 작용할 수 있대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 만들어서 무기로 쓰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허 기자가 답변이 더 웃겨. 그러면 기자 입장에서 그럼 됩니까? 안 안 됩니까? 된다고 되죠. 해야죠. 답변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아. 뭐, 진짜 어쩌. 그러니까 안 씨가 전체적인 내러티브 즉 서술은 소설로 쓴 거지만 자잘하게 팩트를 집어넣으면 그게 진실이 된대요. 이따위로 기사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아예 가짜 뉴스 만들고 공모해가지고 그걸 퍼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 내용만 보면. 아니 근데 더 문제가 이 스카이데일리 예. 이게 뭐 다 인용해버리고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극우 채널이나 이런 데서 예.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가 6만에서 20만이 훌쩍 넘었고 후원금도 엄청 늘었다면서요. 맞아요. 그거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늘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가짜 뉴스로 보도를 했을 경우에 책임을 묻는데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민사적으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언론사는 문 닫게 만들어야 된다. 문을 닫아야 된다. 네,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의 벌금을 물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운영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파산에 이르게 만들 정도로. 그래야만 가짜 뉴스 안 만들고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사적 처벌도 받아야 되고요. 물론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가짜 뉴스로 뭐 어떤 선거에 개입을 했거나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적 처벌도 받고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만들어서 그 손해배상 금액이 회사의 문을 닫게 만드는 정도까지 무겁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지난 15일입니다. 이 스카이데일리 매체 광주 5.18 민주화운동 허위 왜곡 보도한 거에 대해서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고 사과문을 씌웠더라고요. 이 사과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과문 이제 보이잖아요. 5.18 보도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나왔어요. 사과문의 내용을 보면 뭐냐면 실제로 사과에 대해서 두루뭉실해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뭘 잘못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죠. 예를 들면 5.18 광주 민주화 보도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네 죄송하게 생각한데 국민이 아니고요. 누구한테 5.18 피해자들한테 당연하죠. 유가족들한테 유가족들한테 사과를 그 해야 사람들한테 되는 거 사과를 아니에요? 해야죠. 그 사람들이 제일 상처를 많이 받고 아픔을 많이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 사과는 없어요. 두루뭉실해 그냥. 이렇게 사과할 건 뭐하러 사과하냐. 사과의 정성은 뭐냐. 누구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잘못했는지 그렇죠.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리고 거죠. 누가 대상인지 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 더 앞으로 어떻게 이걸 재발 방지를 할 건지 여기 대책도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런 부분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아서 사과문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과문을 그나마 이렇게 쓴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허모 기자도 예. 구속영장 청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 회사도 징계를 받을까 봐, 그러니까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두려워서 면피용. 면피용 사과다 이거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민원연이 뭐라고 얘기냐면 갑작스러운 사과에 대해서 5.18 매고 면피 사과하지 말고 법적 책임부터 져라 이렇게 성명을 냈어요. 이건 책임져야 될 부분. 책임져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허모 기자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사라고 하는 건요. 네. 기자가 기사를 쓰더라도 게이트키핑이라고 그래서 그 회사의 그 사실관계 확인하는 라인을 통해서 쭉 다 확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기사를 승인해 준 위에 있는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기사를 쓰면
물론 언론사 규모마다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그 소속된 부서의 부장 네. 그리고 편집국장 최소한 여기를 거쳐서 기사화돼요. 그 사람들의 책임을 왜 안 묻는 거예요? 데스킹 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데스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걸 예. 이제 한국적으로는 게이트키핑이라고 그러고 게이트키핑. 그 예. 과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된다. 그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네. 이제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면피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취소시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넷 언론이니까 인터넷 언론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심사를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어요. 포털 사이트에 퇴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검색이 안 돼요. 네. 포털 사이트가 퇴출이 돼버리면. 또 하나는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신문 자율 기구에서 이 언론사에 대해서 뭐 문을 닫게 하는 방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면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과문도 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면피용 사과다. 단체들은 다 거부를 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도 듭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의 룸사롱 의혹, 이게 결국 민주당이 사진을 공개한 상황인데 일부 언론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협박 아니냐? 협박 프레임을 내세워서 지기현 판사를 좀 감싸는 모양새인데요. 참 어처구니가 이것도 예. 조선일보 보세요. 아니 조선일보하고 매일신문, 조선일보는 이렇게 써요. 윤석방 판사에 대한 비상식적 협박이래요. 협박입니까 이게? 뭔 협박인데요? 협박인가요? 아니 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판사라는 사람이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해 당사자로 의심되는 누군지는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제보자를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룸사롱 강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네. 사법부에서 제대로 검증해달라. 제대로 안 했잖아요. 네. 이거 중앙지법이었나요? 거기서 뭐라 그랬죠? 뭐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일단 우리는 뭐 안 하겠다 이래서 계속 재판을 진행해요. 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고 해서 사진을 냈습니다. 사진이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눈싸움에서 3명이 찍은 사진 중에 2명은 지금 모자이크 처리하고 네. 지기현 판사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왜 갔어요?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견학갑니까? 룸사롱이 견학 대상이요. 그거 뭐 단란 주제나 현장 검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장 검증은 아니잖아요. 아니겠죠. 판사가 또 현장 검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판 네. 과정에서 뭐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있긴 직접 가는 하지만, 경우도 있긴 네, 하지만. 그렇지만 네. 지금 이 상황은 3명이서 어깨동무하고 사진을 찍는데 검증은 아니잖아요. 놀러 그게. 가는 거죠. 예. 그러면 단란주점이라고 합시다. 그게 룸사롱이 아니고 단란주점에 간 이유가 뭐예요? 근데 본인이 그날 아침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그런 데 법정에서. 가본 적 없다. 예. 법정에서 그것도. 소주하고 뭐 소맥하고 뭐 그런 거 삼겹살만 먹는다 먹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 말이 거짓인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고 거기서 문제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본인이 한 말이 틀렸다는 게 나왔어요. 두 번째, 거기를 그냥 뭐 견학 가거나 잠시 보러 간 사람은 없잖아요. 뭐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물론 언론들은 뭐 보수언론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게 뭐 사진이 찍힌 거 저 사진만 가지고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저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그 사진과 사진 찍은 그 장소가 그렇죠. 똑같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 장소하고 같은 것이다라고 또 하나, 보여주려고. 또 하나 그 이제 술 같이 마시는 장면 그거는 현장에 저 지기현 판사가 있을 당시에는 찍을 수 없으니 그 가게에서 어떤 형식으로 술을 먹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료로 찍은 거예요. 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게 조작입니까? 그리고 비상식적 협박이라뇨. 판사가 만약에 이해 당사자하고 가서 만약에 술을 마셨다면 네.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는. 특히 재판과 연관된 사람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아직. 네. 그런데 이게 협박이냐고요. 아니 이건 검증을 해야지. 반대로 얘기해서요. 제가 물어볼게요. 조선일보한테 만약에 민주정권에서 있었는데 판사가 그런 일을 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조선일보가? 이렇게 쓸까요? 아, 난리치겠죠. 진짜 어쩌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냐고요. 그러니까 다른 뭐 매일신문이나 중앙일보도 비슷합니다. 뭐 진짜. 좀 판사 접대 의혹 제기, 네. 협박 정치 신호탄인가 이랬고 중앙일보는 의도가 미심쩍은 민주당 판사형 압박 그렇지만 또 점점점 해놓고 진상 규명은 필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자 또 뭐 경향이나 다른 신문들은 보도가 어떻습니까? 제대로 썼죠. 경향이나 한겨레 같은 룸사롱 향응 지기현 부인, 그러니까 부인했다는 거죠. 민주당 사진 공개 신속히 규명해라 아, 이렇게 썼고요. 예, 예. 한겨레 신문은 커지는 지기현 의혹 사법부 신뢰위에 신속히 규명. 당연히 그래야죠. 이게 정상이에요. 네. 아니 판사는요 다른 어떤 직업보다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이 필요한 장소예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재판을 하니까 공정한 재판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만둬야죠. 네네. 최소한 재판은 멈춰야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제대로 짚지 않고 마치 이걸 압박인 것처럼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보도 태도죠. 네. 자 공수처가 이 지기현 부장판사 룸사롱 접대 관련해서 이
수사를 하기로 배당을 예. 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지도 좀 의문이네요. 의문이긴 어떻습니까? 하죠. 저는 그러니까 공수처가 일단 뭐 지금까지 보여줬던 여러 모습을 보면 수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숫자도 적고 예산도 적고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검찰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특검을 하든 저는 뭐 특검이 필요하다고도 봅니다. 만약 이게 제대로 수사가 안 되면 규명하기 위해서 특검법 통과시켜서 주기현 판사에 대한 특검법 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공정하게 수사하고 새로운 정부가 뭐 어느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지만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검찰도 이제 그러면 눈치를 보지 않겠어요? 네. 제대로 수사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일단 지금은 한시적으로 공처가 일단 수사를 시작하고 자료 모아서 강제성을 갖고 있으니까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네. 안 되더라도 특검법이나 아니면 검찰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에서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현직 판사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가 갖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가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좀 더 확인할 건 확인해야지요. 당연히죠. 그리고 주기현 판사가 부장 판사가 본인이 자신 있으니까 재판에 나가 얘기한 거잖아요. 맞아요. 소맥만 먹고 삼겹살만 먹고 그 그것도 얘기 한 대단히 거잖아요.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이제 이 사진 나왔으면 다시 또 재판 가서 아니, 해명하든지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려면 네. 개인적으로 자기가 뭐 성명서를 내든 이런 식으로 해 재판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판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처음 봤습니다. 예. 그게 개인 일이잖아요. 신상 자기. 발언에 가까우니까요. 근데 그걸 왜 재판정에 앉아서 하냐고 판사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 그냥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나와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선 전국입니다. 꼭 짚어야 될 정치 뉴스 이슈 화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장미미 변호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뭐 이게 참 아침에 뜬금없다고 해야 되나요? 나왔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면서 배우자 TV 토론회를 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배우자 TV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배우자 뽑습니까? 네. 진짜 이거는 국민을 상당히 얕잡아 본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영부인을 단 한 번도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그러려면요, 김건희 씨 비리 의혹 그 혐의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는 게 수순입니다. 그런 문제 의식을 왜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V제로라고 지칭되는 영부인을 언제 봤었습니까? 그걸 태동시킨 게 국민의 힘이에요. 네.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당적으로 모여가지고 엄호하고 비호하고 두둔하고 이러면서 입 싹 씻고 야, 영부인이 중요하더라. 우리 검증 한번 해보자. 토론회를 하자. 아동 이슈, 노인 이슈, 뭐 장애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치 철학을 드러내면 그거 수용해야 되는 겁니까? 네.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받아들일 거라고는 생각을 했던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인터뷰나 이런 거는 하긴 하잖아요. 대선 기간 동안 하죠. 배우자 인터뷰, 배우자 토론하자 이런 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참 공당의 대표가 네. 기괴한 제안을 하다 보니까 기괴하다 이렇게 기괴하다. 어제 아침에 다들 어리둥절해가지고
그랬는데요. 뭐 김문수 후보의 토론회를 보신 분들이라면 국민의힘이 좀 답답해서 저런 제안을 했겠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던 사람이 그 얘기를 해야죠. 이제 김건희 씨 윤석열 대통령 탄핵됐다고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그 김건희 씨의 그런 압박, 어떤 소통, 문자 이런 게 굉장히 큰 부분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네. 김건희 씨 같은 영부인을 만나고 싶지 않다. 이제 그런 게 아무래도 노이로제처럼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제안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김건희 씨하고 지금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란영 두 분이서 토론회를 둘이 하라. 하면 좋겠어요. 둘이 하라. 사실은 뭐 국민적 관심사가 그게 더 높을 것 같거든요. 예. 아니 뭐 백의종군 하는 분의 배우자와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와 도전하시는 분들끼리 원래 대선 후보도 자체 경선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건희 씨하고 설란영 씨 두 분이 먼저 토론회를 해서 그 모습을 좀 자체 경선 형식으로 누가 옳은지 네. 김건희 씨의 영부인상이 옳은지 설란영 씨의 영부인상이 옳은지 먼저 국민의힘에서 어떤 단일화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제안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이재명 후보 측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사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향해서 일침을 날렸는데 이거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 승중계 토론을 제안드리려 합니다. 영부인은 단지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대통령 곁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입니다. 지난 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드렸고 통합보다는 분열을 안겨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좀 전에 봤는데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어떡합니까?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게 그 당의 문제입니다. 이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을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듯이 이벤트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좀 격에 맞게 말씀하시도록 요청드립니다.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을 그런 식으로 장난치듯이 이벤트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입니다. 공감이 되거든요. 저 너무 공감이 예. 되고요. 사람들 많은 분들 반응이 그러면 영부인 토론만 하지 말고 사돈의 8촌 토론해도 하자 그렇죠. 이렇게 자제 얘기하더라고요. 토론, 장모 토론, 네. 친구 토론, 뭐 지인 토론 다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안 중요한 친인척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 캠페인을 어떤 인식과 이 상황 인식을 갖고 접근하는지가 너무 빤히 보이는 거예요. 네. 아마 그런 걸 의도했겠죠. 설란용 씨 보니까 뭐 말도 잘하는 것 같고 노조위원장이라고 해서 그 현장에서 분위기도 좋고 뭐 이런 자체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우리 이걸 몰아보자. 그리고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조용한 행보한다고 하고 뭐 비공개 행보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좀 해자해보자. 그리고 설란용 씨 뭐 고성국 TV 이런 우파도 아니죠. 극우 유튜브 나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뭐 법인카드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좀 고무된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네. 이건 완전히 착각 중에 착각이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슈부터 김건희 샤넬백 받은 걸로 지금 보이죠. 왜냐면 그 비서가 지금 그 보도되고 있죠. 샤넬 유경옥 씨. 코리아, 샤넬 코리아 압수수색했더니 예. 그거를 자기 100만 원을 더 얹어서 비싼 걸로 다시 교환해가고 그거를 한 두 차례인가 했다는데 건지는 자기가 줬다는 취지로 하는데 아니요. 그 보도 내용을 보면 그 유모 씨가 통일교 2인자가 나 김건희 여사가 잘 받았다고 하더라. 뭐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거 해도 된다라고 그럴 건가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그럼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설란영 씨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돼 있습니까? 저는 그리고 이준석 후보 부인이 없잖아요. 미혼이고. 없어요. 예. 그럼 여자친구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엄마 나옵니까? 말이 안 엄마 토론회도 하면 좋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고 긴급 기자회견 열어서 했던 아마 큰 어떤
회견에 가까운 건데 헛발질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그럼요. 정말 저런 얼토당토안한 얘기를 정색하면서 기자회견까지 하는 것을 보면 지금의 국민의힘의 상태가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좀 완성되지 않고 뭔가 좀 어설프고 이런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 같다. 네. 제대로 된 어떤 정당인이 저런 얘기를 하면 비상식적이고 기괴한 얘기를 하면 좀 걸러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니 조직조차 그 안에서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누구 하나 그 얘기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국민의힘이 처음 선거운동을 할 때 김문수 후보나 기호가 적혀 있는 선거운동복이나 유세차 이런 것도 준비 못할 제대로 못했다고 만큼 하죠. 선거 준비를 좀 부실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대전과학도시, 행정수도 이전, 부산 해수부 이전, HMM 이전, 뭐 AI, K 이니셔티브, 뭐 K 브랜드 이런 정말 국민의 삶과 관련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을 발표해야 되는데 우리 배우자 토론합시다. 엉뚱하죠.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 자진 탈당 해주십시오. 애원하고 뭐 탈당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윤석열하고 상관없어? 윤석열 얘기 안 할래? 그러니까 마치 대선을 장난하듯이 그러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예.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한번 이번 선거는 망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던질 수 있는 할 건 수 다 있는 거 다 던져보자. 해보자. 그리고 앞으로 김건희 씨 같은 그런 배우자 영부인은 절대 국민의힘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대로 지금 김건희 문제될 게 너무 많아요. 디올백에다가 지금 샤넬백이 좀 나왔죠. 유경옥 비서가 글쎄요, 자기가 나 받은 걸 갖고 돈 더 주고 바꾼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다면 김건희가 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특검법 이런 게 통과하고 이런 거 하자라고 그 김용태 위원장 얘기하기 더 맞지 않나요? 청년 정치인이면 네. 그래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이만 청년이면 뭐합니까? 정신과 방향성이 청년이 아니면 그거는 국민 응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옆에서 그냥 한다는 게 아이디어랍시고 내는 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배우자 처음 토론을 있는 하자는 얘기죠. 거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그래서 정책 검증을 했어요. 그 같은 여사들의 어떤 그 방향성을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다 이를테면 노인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아동 교육부에서 하고 이미 다 주무부처가 있고 거기에 담당 사무관들 공무원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러면 내 정책 인식 드러냈다고 하면 그거 수용해야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공직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요.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부인이라는 자리를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시키면 해야 된다고 이런 말도 자기가 지시를 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라고 다시금 보이는 거예요. 이런 패착을 왜 하냐.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 앞에서 장난치나 이런 생각 듭니다. 우리 용산님이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법이나 찬성하라. 이게 맞는 너무 맞는 말이거든요. 말이죠. 그거를 안 하면서 뭘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빅텐트 이번 선거 빅텐트가 좀 중요한 하도가 되는데 빅텐트가 이상한 데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보수 정당 출신 인사들이 이재명 후보를 좀 지지 선언하는데 일단은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 이 캔트를 또 국민의힘에서는 비닐 우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던데요. 이 내용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 몰려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진짜 빅텐트 민주당으로 오십시오. 우리는 그걸 지금 개헌연대로 통해서 거대한 빅텐트를 치려고 하는데 민주당에 한 명씩 들어가는 그런 식의 유권자 4,3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비닐우산 수준이고. 자,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모이는 우산을 비닐 우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무슨 빅텐트인지 뭔지 뭐 피어져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 느낌은 그런데요. 국민의힘에서 네. 뭐 빅텐트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제가 봤을 땐 거지 운막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그때 있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찢어진 거지 운막인데 아유, 참. 그러니까 거지 운막에 누가 갑니까? 아무도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줬지만 PK 일부 지역 그리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조금
견제하는 움직임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절치부심했고 어떤 불안해하는 일부 유권층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결과가 허은하 개혁신당 전 대표가 오고 김용남 개혁신당 전 정책위의장이 맞아요. 오고 맞아요. 김상욱 네. 현직 현역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왔어요. 현직 국회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오겠어요? 아, 민주당에 오면은 과거 국민의힘에 있었던 이현주 의원처럼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당 지도부 최고위원도 입성할 수 있구나. 민주당의 문화,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타당 소속이라고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능력이 있고 네. 실력이 있으면은 당 지도부로 선출할 만큼 그렇게 문화가 실사구시적이구나, 굉장히 개방적이구나, 그런 걸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들끼리도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맨날 싸요. 김문수, 한덕수, 김덕순이, 의지문덕이러니 언제는 그냥 둘도 없는 친한 사이처럼 그러더니 한 며칠 만에 네. 왜 출마했습니까? 뭐 그러고 막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죠. 서로 네. 막 총리, 장관 이러면서 얼마나 친한 척은 다 했습니까? 그 안에서 보면요, 또 같이 경선하던 사이도 정말 원수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뭐 좀 부러운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준석 후보와 같이 했던 신인규, 네. 김용남, 정말 허은하. 허은하 모두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떠나는 사람한테 이준석 후보가 거의 저주에 가까운 네.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를 봤을 때 이준석 후보와 같이 하는 정치인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지금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참 반명연대 예전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많이 모일 것처럼 뭐 개혁연대 뭐 등등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안 모여져요. 빈 텐트 치는 동안 오히려 민주당이 빅 텐트 치고 그렇죠. 있었다라고 그런 언론에서 상황이죠. 진단을 하는데 네. 자기들이 치면 빅 텐트고 민주당이 치면 비닐우산이니까 비닐우산이다. 그냥 폄훼를 위한 폄훼는 이제 정치권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워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지금 그러면 누구한테 뭐 어쨌든 러브콜을 보냅니까? 이낙연 전 총리 아무도 안 돕겠다고 했잖아요. 네. 이번 대선에서는 빠져 있겠다고 했고 그런데도 뭐 모색이 가능하다는 거지. 딱 한 명 남았어요. 이준석 후보. 이준석은 단일화가 남아있네요. 네, 근데 이준석 이제. 후보가 저는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까먹으면서까지 그걸 다 훼손하면서까지 지금 내란 동조 세력인 김문수 후보랑 손을 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은 차기 차차기도 어쨌든 모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국민의힘의 이 극우 프레임에 왜 본인이 저벅저벅 들어가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쪽에서는 이준석으로의 단일화라면 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문수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국민들한테 확 잡아끄는 어떤 매력도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차라리 이준석으로 단일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뭐 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선거비용 보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요. 공식 선거운동이 일단 개문발차한 이후에는 드랍을 하게 되면은 단돈 1원도 보전을 못 받게 되다 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보, 정치 사람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빅텐트라고 하는 거고 정치 철새다 뭐다 하는데 그러면 왜 그런 사람들을 못 품었습니까? 그나마 원 내에서 국민의힘 균형추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땐 김상욱 의원이었어요. 그 의원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우리 같이 갈 수 없다. 동지가 아니다. 당신 뭐 배신자다. 그게 국민의힘 수준이에요. 왕따 따돌리시겠죠? 합리적인 해대부은. 보수가 네. 어디에 몸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이겠습니까? 자, 남은 거는 지금 김문수하고 이준석 단일화 이건데 대선 2주자 안 남았습니다. 좀 있으면 인쇄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단일화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의힘에서는 네. 원하고 이준석 후보는 싫다 하지만 굉장히 즐기는 모습을 보이고 즐긴다고 있죠. 봐야 됩니까, 이준석? 그럼요. 이준석 후보의 처지 자체가 명태균 스캔들로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바 다름없는데 지금 뭔가 명태균 스캔들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네. 대선 출마로 새로운 게 뭔가 국민의힘에 다시 돌아가는 그런 회귀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데 자신의 몸값을 높이려는 그런 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개혁신당 자체가 사람들이 떠나고 있어요. 뭐
대선에서도 지금 뭔가 언론에서 3파전 양상이냐 이준석 후보를 보이지 않게 좀 도와주고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준석 후보가 지난 대선 토론에서 보여줬던 그 톤앤 매너 보세요. 네. 저는 정말 폭주족 같았습니다. 폭주족이요? 예, 그냥 아무데나 끼어들어서 막말하는 예. 본인을 두각시키기 위해서 별별 정말 무리수를 다두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고요. 기본적인 예의와 톤앤 매너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어려울 것이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단일화 가능성도 좀 있을 수 있지만 네. 단일화 된다 해도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일화가 이제 뭐 또 이준석 중심으로 단일화가 또 네. 승산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걸 바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뭐 천하람 지금 대행이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있는데 이준석으로의 단일화 아니면 우리는 정말 1도 단일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이준석으로의 단일화는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지금 10%가 안 나온단 안 말이에요. 돼요. 10%가 기점인 게 뭐냐면 네, 맞아요. 선거 비용 반 보전, 돌려받는 네. 게 10%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요. 리어카 끌고 다니고 뭐 이런 컨셉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김문수가 이 이준석으로의 단일화는 일단 안 되는 거고 네. 다만 10%가 안 나온다는 그런 한계점. 그러면 어차피 나는 선거 비용 보전 안 받으니까 몸이 가뿐한 부분이 있어요. 워딩도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절대로 못한다. 안 한다라고 하지만 네.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단의 대책이 뭐야? 근데 나와의 단일화는 아니다. 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뭔가 기류변화로 읽히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진단한 것처럼 이준석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선택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그냥 국민의힘만 일방적인 사랑 러브콜을 보내는 거죠. 이를테면 징계를 취소하고 네. 그것도 대단히 부적절해요. 그럼 그 당시에 징계 왜 취소하는 겁니까?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축출하려고 했다는 걸 그러니까요. 자백하고 자인하는 셈인데 선거 앞두고서는 그냥 부랴부랴 과거에 대해서는 다 함구하고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이거 국민들이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오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요. 자, 또 한 명의 또 정치인 아니죠 이제 홍준표 전 시장 얘기 좀 해보면 야, 저는 하와이에 이 사람 설득시키려고 특사단을 파견했다. 이것도 사실은 그 특사가 뭐 지지한다고 한들 그 뭔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좀 하와이 놀러 죄송합니다. 그런 느낌이 더 들어요. 이 중요한 시점에 하와이에 2-3명, 4명이 가는 게 맞습니까? 이제 뭐 홍준표 네. 전 대구시장 자체가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대선 후보까지 한 유력 정치인인데 밖에 나가서 이제 자당을 막 입에 담지도 못할 말로 SNS로 자꾸 비판을 하니까 비판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러한 비판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굉장히 인연이 깊은 김대식 의원을 보내서 좀 달래고 무마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 누가 말린다고 그 입을 안 열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받은 상처 뭐 며칠은 조용하겠지만 그 이후에 계속 또 SNS로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시절에 가장 어려울 때 네. 대구시청에서 따뜻하게 맞아준 그런 사례가 있고 만난 기억이 있죠. 인간적으로 네. 뭔가 좀 교류하고 인정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 봤을 때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뭐 국민의힘에는 뭐 이런 말로 그냥 정이 완전히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그래서 네. 절대 도와줄 리가 없고 아마도 심정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그런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게 오진 않아요. 뭐 지금 선거 끝나고 귀국한다고 하니까 결국 한다면 SNS거든요. 또 글 써서 또 이렇게 할 건데 그렇죠.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특사단, 하와이 특사단이라는 사람들이 속일 성과를 어느 정도 거뒀다고 생각하는 게 유상범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홍준표 전 시장으로부터 민주당에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약속을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와주기를 원한다는 포장지를 가지고 가서 민주당 가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민주당 가지 말아달라.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그걸 만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하고 있어요. 홍준표 전 시장 대구에 지분이 있어요. 바로 직전까지 전 시장이었고 시민들에게 인기도 좋고 그런데 그 지지자들이 지금 누구 지지하겠다고 합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하겠다고 해요. 국민의힘은 완전히 민주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지지했어도 지금 이 순간 지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해서 가서 민주당은 가지 마세요. 아, 파란 넥타이로 왜 이거 바꾸셨어요? 빨간색으로 다시 바꿔주세요. 푸사.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스꽝스럽죠. 이게 현실이에요. 국민의힘에. 네. 자, 또 한 명의 또 후보였던 사람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지원 유세에 이제 나서긴 나섰어요. 어제부터. 아, 근데 이게 저렇게 지원 유세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혼자서 가서 합동 유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한동훈 네. 후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굉장히 홀대하고 왕따시키는 부분도 있어요. 뭐 장해찬 씨를 다시 복당시킨다든지 굉장히 뭔가 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한 당의 당 대표를 2번이나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대선 경선에 참여한 분이라면 사실은 이런 대선 때는 승복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선거 유세를 해야 되는데 마치 본인의 차기 당대표 뭔가 선거 유세전을 기획하는 듯한 그런 따로 국밥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박근혜 전 대표를 좀 따라하고 벤치마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만의 지지층을 가지고 내가 국민의힘을 한번 접수하겠다. 이제 그것도 대선이 끝난 다음에 해야죠. 이 대선이라는 건요. 야구에서 보면 벤치 클리어전하고 똑같아요. 다 나와야 돼요. 그래, 뭔가 좀 다툼이 있으면은 그 벤치에 있던 사람들도 다 나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대항전을 하는 건데 저희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콩가루 집안처럼 저렇게 자체 내에서 홍준표하고도 싸우고 한동훈하고도 싸우고 그냥 맨날 싸움만 하고 뭐 저기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기괴한 제안이나 하고 이러니까 솔직히 좀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먹는 방송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뭔가 먹방이나 이런 거는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왜 이렇게 먹방을 한숨을 계속하는지 저 좀 잘 왜 모르겠고. 왜 저럽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아도취성이 굉장히 많은 정치인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셀카를 찍는 거나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전 시장도 뭐 보정 속옷이니 뭐 머리니 해가지고 엄청 공격했던 게 아니 저는 그 공격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이미지를 본인이 더 축적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요. 좀 아쉽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김문수 후보 지지입니까? 아니 저 정도 나왔으면 지지한다고 응원한다라고 얘기해야죠. 얘기 무조건 해야죠. 그런데 뭐 위험한 민주당의 집권을 막고자 나왔습니다. 막 말을 회피한단 말이에요. 이재명 얘기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뒷짐지고 있다가 대선 패배하면 욕은 욕대로 먹을 테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이 그 당내 사정이 좀 밝은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당원들이 안철수 봐라, 다시 보이네,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항상 김문수 후보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차기 이제 당권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친윤을 좀 한번 좀 내 편으로 끌어와봐야겠다 이런 이제 전략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이제 부재하고 있는 공백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거죠. 한동훈이라는. 그러니까 안온한 지역을 좀 도는 거예요. 본인이 공천을 준 지역구 의원들. 부산, 대구 같은데요.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원하는 행보를 자기 정치를 한다. 그러니까 요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자신의 딱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협한 정치, 자기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좀 정치 테두리를 지금은 좀 못 벗어나고 있다. 근데 이게 딱 한계일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지형이 이래가지고 아마 여기에 갇힐 겁니다. 더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다는 인상은 보이지만 이것도 엄청 포용력이 있거나 이래 보이진 않아서 정치적 자산이 되진 않을 것 같고요. 딱 여기까지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여정이지 않을까. 이게 다 보이잖아요. 지금 저희도 얘기를 하지만 그 수가 딱 보이면 자기 뭔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정치 활동을 한 지 1년 뭐 한 4, 5개월뿐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
지금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어찌 됐든 뭐 당 대표를 2번 하신 분인데 선당 후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서 같은 정당인으로서 좀 안타깝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그래요. 이런 생각이 반면교사 삼으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네. 사실은 뭐 있습니까? 컷오프 됐을 때 공천 승복하고 컷오프 되셨죠? 전략 공천에서 분당갑 내려오신 분 예. 선거 운동 열심히 하고 제 사무실도 다 넘겨드리고 선거 운동원도 다 넘겨드렸습니다. 저 열심히 했습니다. 진심으로 했었습니까? 진심으로 했습니다. 떨어졌죠, 근데. 예. 예, 알겠습니다. 당의 결정이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걸 받아들이고 최소한 그렇게 하는 거는 당을 위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냐하면은 저 개인의 어떤 이익보다 네. 제가 막 거기서 막 승복 못하고 그러면은 전체 선거판에 영향을 주잖아. 왜냐하면 사람들은 분열하는 정치 집단에 표를 주지 않아요. 절대 안 주죠. 어쨌든 우리 당이 이겨야 되잖아. 그 왜 저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피해를 입습니까? 아니, 저는 그거는 용납 못하겠어요. 그거 보면 뭐 한동훈 지금 상황보다는 좀 나아 보이네. 그런 거는 좀 저한테 배웠으면 좋겠어. 자,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경찰 수사 얘기인데요. 야, 이게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그 단일화 논란, 이거 관련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장윤 변호사님,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경찰에 누가 고발장을 낸 거예요. 예? 국민의힘 권영세 건성동 두 쌍권이 이거 강요한 거다. 김문수 주저앉히고 한덕수를 후보로 하려고. 그럼 이게 무슨 죄겠습니까? 강요죄다라고 이야기. 이제 강요죄는 폭행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강제로 무슨 일을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폭행 협박의 범위를 비교적 이제 넓게 보니까 그게 이제 구속 요건에 해당이 될지 한번 지금 경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사가 됐고 고발인 조사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범죄로까지 될지는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정치 역사의 흑역사 5점이라는 거는 그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제지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더 망가졌을 거예요. 예. 그거 또 있어요. 한덕수 전 총리도 권한대행 신분으로 대선 출마했다.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다면서 이것도 수사를 하고 있네요. 그 가능성 있는 것 같은데요.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그 한 달 동안 누가 봐도 대선 행보를 했고, 총리실 비서실장에 나와서 사실상 강제 단일화에 있어서 협상 파트너로 그만두는 모습도 우리가 다 봤잖아요. 사실은 이 한덕수 국무총리실에 있는 그러한 그 직원들이 굉장히 좀 질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재명 후보가 테러 암살 시도를 당했을 때 한덕수 총리실 산하 대테러 센터에서 허위 문자를 발송해서 거의 뭐 가짜 뉴스를 직접적으로 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공작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수사를 정말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그 말도 안 되는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뭐 그 관련해서는 문제도 되지만 경찰 수사만 남은 것 같아요. 다 수사 받아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그 여파 때문에 국민의힘이 뭉쳐지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계속 그 자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아직까지 의문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키워드로 설명을 하면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당리당략. 대선은 난 모르겠고 이기거나 말거나 지금 108석의 의원들이 다 PK, TK에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 그런 안전한 지역에서 하니까 나 지방선거에 내 사람 공천해야 되고 아니면 뭐 내가 공천받거나 이게 예산, 인력, 뭐 인사 다 엄청난 권한이자 권력인데 이걸 놓칠 수 없다. 그러면 누가 무난한 카드일 것인가? 김문수? 아닌데. 한동훈은 더 아니다. 그럼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해서 김문수로 했다가 김문수는 말 잘 들을 것 같고 본인이 한덕수와의 단일화 한다고 했으니까 이랬던 거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반성 없이 대선 또 좋다고 친윤 세력들 다시 결합해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치른다? 이건 진짜 심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당후사 얘기 오늘 좀 계속 했었는데 선당후사와 같은 거예요. 거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짓거리 하다가 이 문제되니까 수사받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국민의힘의 고민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게 김문수 후보를 좀 이렇게 지지한다고 얘기하기가 좀 꺼려하는 지지층이 많고 오죽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토론은
김문수 후보로는 무리다. 배우자로 해야 배우자가 난 것 같다. 저런 고육직책까지 이야기하겠습니까? 아, 그래서 한 것이다. 조금 고민이 깊은 것 같더라고요. 아. 후보자가 사실은 좀 이렇게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그러면 한덕수가 좀 자랑을- 빨리 진작에 나와서 하든가 뒤늦게 나와서 이 난리를 치해서 수사까지 받고 이 난리입니까? 이제 뭐 본인은 뭔가 좀 속았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주변에 하는 모양인 것 같아요. 뭐 어. 꽃가마 태워서 그냥 할 후보 줄 되는 거는 별 문제도 없는 줄 알았는데 네. 아 이거 보니까 본인 권한대행만 또 권한대행만 그만두고 망신만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마지막에. 정치사에 노욕의 상징이 네, 그렇겠죠. 한독수로 완전 자리 잡았어요. 고일천하, 또 고일천하. 본인의 명예를 그렇게 떨어뜨렸기 때문에 아마 후회 막심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결국 남은 거는 아마 수사. 저는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합 김지호, 장유미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이벤트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 개표 공개 방송합니다. 6월 3일 오후 6시입니다. 뉴스토마토와 역사적 순간을 함께 하실 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착순으로 150분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좀 신청해 주십시오. 이어서 2부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이 됩니다. 김상욱 의원과의 대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국내 MTS의 선두주자 증권통. 모든 투자 자산을 한눈에 오케이. 투자 고수의 거래 내역을 구독하고 주식 투자를 더 쉽게. 거슬리는 하단 광고도 노에드 가입하면 더 넓고 더 많아지는 나의 관심 종목들. 쉽고 빠른 주식 투자 증권통.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 통해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뉴스픽 플러스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현주 기자와 함께 자 방송 중에 최진봉 교수가 좀 언급했던 네. 부분이에요. 노상원 전 사령관 이야기인데요. 뉴스픽 플러스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민간인 비선으로 꼽히는 이 노상원이가 네. 대통령을 비선으로 돕고 있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고요? 네, 오늘 새벽 한겨레 단독 네. 보도였는데요. 경찰이 압수한 노 전 사령관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녹취 내용을 입수한 결과 비상계엄 하루 전날인 12월 2일에 이 노상원 전 사령관과 지인 A씨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A씨는 노 전 사령관에게 국방 라인에서 근무하세요? 아니면 용산 라인에서 근무하세요? 라고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노 전 사령관은 저 같은 경우는 V, 그 윤석열 씨를 지칭하는 V? 네, V라고 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이후에는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요라고 답을 했습니다. 직접 비선이라는 말을 언급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며칠 지나면 왜 바빴는지 아실 거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튿날 예정됐던 비상계엄을 좀 암시했던 대목이 아닌가 이런 이렇게 읽히는데요. 자기가 한 것이다. 네, 노 전 사령관이 윤석열 씨와의 친분을 강조한 거는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른바 햄버거 회동 당시에도 노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 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고 구전 여단장은 진술서에 적기도 했는데요. 네.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씨 취임 이후에도 또 이 대통령실에도 방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관련해서 김상훈 전 경호처 차장은 지난 1월 검찰 조사에서 2022년 5월에 김용현 경호처장 임기 초에 노상원이 대통령실로 온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씨와 노 전 사령관 모두 두 사람은 서로 만난 적도 없다면서 친분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란 사건이 이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노상원은 이미 드러나긴 드러났는데 노상원이 한 일에 대해서는 노상원이 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다 알 수 없는데 수사 결과 노상원이 좀 깊숙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계속적으로 비선으로 활동했다 본인 자랑도 하고 계엄도 내가 할 거니까 봐라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자, 또 노상원의 이 YP 작전 윤석열 검찰총장 할 때부터 대선 계획을 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본인이 총장 때부터 대통령 시킨다 그걸 했다는 거예요? 네, 계획에 따르면 그렇대요. 네. 오늘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이 2020년에서 2021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네. 한글 파일인 이 식목일 행사 계획, 또 YP 작전 계획, YR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이 YP 계획은 뭐 윤석열 프레지던트,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작전 계획이라고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네. 해당 파일에는 분노와 정의라는 제목 아래에 이 검찰총장 퇴임 시 행동 강령, 또 퇴임 후의 동력 유지 방안, 퇴임 이후에 어떻게 정치 참여를 할 것인지, 또 대선 카드 준비 등의 내용이 세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씨의 퇴임 시기에 대해서 자의로 퇴임할 때에는 지금의 몸값을 최대한 유지해서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 직전이 유리하다. 기자회견은 더 이상 직무 수행에 불가능해서 퇴임합니다라고 간명하게 한다라고 적어뒀었는데요. 실제로 좀 윤 씨가 서울시장 선거 한 달여 전인 3월 4일에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고 맞아요. 당시 물러날 때 입장도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짧게 밝힌 바 있습니다. 계획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또 퇴임 이후 행보에 대해서도 이 계획에는 자세하게 적혀 있었는데요. 국민과 소통하면서 현 시국 상황에 대한 우려와 인식을 공유해서 좀 지도자급으로서 이미지를 노출시키고 또 소박하고 인간
극단적인 냄새를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재래시장과 청계천, 남대문, 또 지하철 등에서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깜짝 행보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계획에 적혀 있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정책적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또 YR 계획에는 국립묘지 참배,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박정희 등 전직 대통령 두루 참배 등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 윤석열 씨는 해당 문건과 동일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노상원 씨는 이 문건을 자신이 작성했다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작성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문건과 또 앞선 녹취 기록을 봤을 때 노상원 전 사령관이 윤석열 씨의 당선부터 또 비정기업 선포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뒤에서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 저희 뉴스픽 플러스에서 전현주 기자와 함께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예. 추가로 전해드릴 있습니까? 말이 있는데요. 네. 오늘 아직 밭글이긴 합니다만 이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영화 있잖아요. 아하, 이영돈 PD가 만들었다는 PD요? 네, 그 영화를 오늘 10시 20분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윤석열 씨가 영화 관람을 이거 한다라는 중요한 밭글이 내용이네요. 돌고 있습니다. 예. 또 아직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윤석열 씨가 이 자리에서 무대 인사도 할 거다 이런 글이 돌고 있어서 10시 20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또 내용입니다. 네. 10시 20분에 이영돈 PD가 만든 부정선거 관련된 다큐멘터리성 영화 뭐 그게 네. 뭐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알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윤석열이 나올 수 있다. 네. 또 이게 밖을 돌면 또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나와서 무대 인사하면서 어떤 또 얘기를 할지 이게 또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글쎄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좋을지는 저는 의문인데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픽 플러스 전현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김상욱 의원하고 대담한 대담 이제 준비되어 있고요. 잠시 후에 김상욱 의원과 함께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국내 MTS의 선두주자 증권통. 모든 투자 자산을 한눈에 오케이. 투자 고수의 거래 내역을 구독하고 주식 투자를 더 쉽게. 거슬리는 하단 광고도 노에드 가입하면 더 넓고 더 많아지는 나의 관심 종목들. 쉽고 빠른 주식 투자 증권통.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자, 대담한 대담 김상욱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서울 길이 엄청 막혀요. 직접 운전을 지금 하셨어요? 아, 네, 제가 직접 운전해 왔는데 집에서 예. 출발해서 서울 이제 제가 집에서 출발해서 정확히 1시간 10분 걸렸습니다. 뱅글뱅글 돌아서 다리 2번 왔다 갔다 했어. 실제로 길을 잘못 여기가 들어서. 길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네네. 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차 수행팀이 지금 사라진 겁니까? 구하고 있습니다. 아, 결국 지금 탈당하고 지금 이제 민주당 입당까지 이제 하셨으니까 네네. 그 과정에서 지금 보좌진들이 조금 부족한 이런 상황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같이 못 움직이 성향 따라 이제 또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겪고 있는 일의 일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제가 그동안 저는 진영으로 구별하는 걸 정말 싫어하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진영으로 세상을 나눠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주변에 있던 분들은 다 좀 보수 진영 쪽 계시던 분들이 아무래도 많고 네. 막 가깝게 지내던 지인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분들이 다 저와 절연하고 원수처럼 생각하시고 멀리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니까요. 사실 뭐 보좌진 중에서도 제가 민주당을 간다면 도저히 그거는 같이 갈 수 없다 하고 이제 그만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변화를 좀 겪고 있습니다.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 섭섭하고 아쉽고 그래요. 10년, 20년 관계를 맺었던 분들도 이제 비난하고 등을 돌리고 이렇게 하시니까요. 그 부분이시군요. 탈당은 이제 어느 정도 예상도 됐고 했는데 네. 현역 의원이신데 민주당 입당도 하고 지지선언까지 이재명 후보. 네. 요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은. 탈당했을 때는 예. 사실 큰 비난이 없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할 때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요. 그렇죠. 거기다 민주당 입당까지 연달아 이어지니까 아우 사나워요. 매우 사납고 예. 그런 상황인데 근데 뭐 이게 옳다고 믿으면 각오하고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도리어 제가 만약 개혁신당을 선택하거나 무소속으로 남아 있었다면 비난은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그건 비난받고 싶지 않아서 비겁한 길을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사실 저한테는 민주당을 선택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지금까지 국민의힘 안에서 저항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하시던 분들조차도 다 등을 돌리고 배신감을 느끼고 공격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제 예. 주변에 있던 모든 사회적 인프라가 무너지는 건데, 근데 제가 그걸 감수하고 각오하고 또 저희 지역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라고 뽑아줬더니만 저것이 민주당을 가면 배신을 하는 거다라는 그렇게 인식될 수 배신감을 있죠. 울산 남동이죠. 남구갑입니다. 남구갑. 그래서 예. 지금 사실 그 얘기도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국회의원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너가 국민의힘이라서 뽑아준 거지 민주당에서 안 뽑아줬다. 그런 비난도 정말 많으시고요. 다 감수하고 선택을 했어요. 네. 선택을 했는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힘들죠. 마음은 힘들죠. 힘든 건 힘들다고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첫 유세 현장을 제가 봤는데요. 네. 전북 지역에 가셨더라고요. 네. 어땠습니까 분위기? 시민들께서 정말 폭발적으로 환영해 그래,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놀랐어요. 너무 좋아하시던데요. 저는 정말 저랑 시민들이 인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인연 맺는 의원님들. 분들께 저는 네. 행복 드리고 도움 드리는 게 저한테 제일 큰 기쁨이거든요. 근데 네네. 제가 가서 그분들께서 웃으시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입당 선언 장소로 광주를 택했던 것 같아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사실 제가 광주를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12.3 내란 사태를 겪고 그 이후에 민주주의를 지켜야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네. 광주의 민주화 정신, 우리 광주 정신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슴 깊이 공감하고 받아들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탄핵 과정에서 2번 죽을 각오를 했었는데 한 번은 12월 3일 밤이었고 또 한 번은 만에 하나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 그 2번이 죽을 각오를 했을 때였는데 진짜 저는 그 결기가 느껴졌습니다. 예, 근데 그 2번의 생각을 하게 된 게 광주 항쟁의 그 역사 덕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주 시민들께서 정말 열렬히 환영해 주셨는데 저 생각에는 광주 시민들과 또 저 사이에 광주 정신에 대한, 이거는 그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예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그렇죠. 보통명사거든요. 예. 그리고 이 광주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같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광주에 있었는데 그렇게 계속 많이 울었어요. 눈물이 나셨군요. 그냥 저도 모르게 대성통곡을 하게 되던데 그게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아픔, 네. 바램, 그리고 결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롭게 참민주보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참민주 보수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리고 참민주보수의 최고 가치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네. 것은 80년 5월 항쟁으로 시작해서 87년 헌법 제정으로 만들어진 그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씨앗이 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른 나라와 좀 색깔이 좀 달라요. 보면 이 5월 항쟁 때도 약탈이 한 건도 없었어요. 맞아요. 우리 이번에 맞아요. 탄핵 때도 보면 아무 서로 간에 문제가 없었어요. 축제의 장이었어요. 축제의 장이었어요. 축제의 어쩌면. 장이었어요. 이거는 세계에 네.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없죠. 근데 이런 독특한 대한민국의 선진화된 민주주의 씨앗으로 시작된 곳이 광주 5월 항쟁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상징한다고 생각했고, 네. 그 5.18 묘역에 보면 광주 희생자들만 계신 게 아니에요.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희생된 분들도 다 같이 계십니다. 네. 대구, 부산, 서울에서 민주화 운동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거기 묘역에 다 같이 계세요. 그러니까요. 민주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입당 선언을 했습니다. 그 입당할 때 그 네. 이후에 민주당 의원님하고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잘 좀 환영해 주시고
반겨 주십니까? 많이들 반겨주시고요. 또 원래도 제가 좀 많이 여쭤봤거든요. 네.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좋아요. 그 민주당의 이제 더민초라고 초선 의원 그 모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너무 친하고 원래도 활발하게 교류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많은 의원들이. 예, 저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게 저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네. 다른 당과 더 많이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배울 점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게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성으로 어떻게 국민을 받들어서 결과를 내는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지. 내 생각이 맞다고 고집 부리는 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예. 같이 했던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 네. 싸나워요. 예? 지금 눈도 안 마주십니까? 어, 아직 만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루트를 네.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는 있는데 반드시 파괴시키겠다는 그 정도입니까? 결기가 대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그런 건 아닙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분위기 좀 다릅니까? 많이 달라요. 저는 지금 한 3일 이제 4일 됐나? 3, 4일 되셨군요. 너무 다른 점이 많아요. 그래서 좀 많이 놀랐어요. 뭐냐면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 예.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그 지역에 그 지역의 왕 같은 느낌, 토호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뭐 낮춰서 누구를 받든다 이런 느낌은 잘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권위가 있었고 네. 침범하지 말라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정말 지역의 왕들이 모여 있구나라는 느낌. 각 지역의 왕들이 모여 있구나라는 느낌인데 민주당은 그게 아니라 내가 국회의원인데라는 권위가 일단 이 당이 거의 없어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좀 시민들을 받들기 위해서 본인을 낮추고 내려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소통하려고 애를 많이 쓴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전현희 의원님 여기 큰 꽃 달고 다니시고 또 뭐 그 박주민 의원님은 이 깃발 들고 어제도 새벽까지 박주민 의원님하고 동대문 시장 같이 가서 유세 현장 있었습니까? 유세라기보다는 시민들이 얼마나 어렵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같이 현장에서 고민하는 시간이었어요. 네네. 그걸 하고 다니는데 그게 소통을 위한 노력이고 또 내가 국회의원이니까는 대접받아야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시민들 곁으로 갈 테니 봐주십시오. 할 말 있으면 해주십시오라는 노력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국민의힘에서는 본 적이 없는 모습들이라서 상당히 좀 놀랬고 또 하나는 그 국민의힘 민주당 안에서 여러 가지 소통을 위한 안에 내부적인 내부 소통도 많아요. 내부 소통이요. 국민의힘보다 더 많습니까? 훨씬 그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소통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좀 자극이 되는 자체 유튜브 방송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하는 것들도 있고 또 뭐 일지로 무슨 모임들을 하면서 하는데 분위기가 막 개파 싸움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 간에 어떻게 뭘 해서 이걸 시민들을 위해서 뭘 해보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많아서 참 고무적이고 좋았습니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군요. 앞으로 선거운동 할 때 파란 잠바 계속 입고 가시는 겁니까 이제?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 영상을 좀 봤어요. 네. 그래서 개인적 제가 느낌일 수 있지만 또 댓글에 보니까 네. 이제 행복해 보인다 이런 댓글이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다 보지는 못했는데 너무 춤도 잘 추시는데 춤도 춤이지만 얼굴에 그 만면한 미소가 이제 뭔가 찾은 것 같다 행복을. 저는 누가 김상우 의원님 누가 춤 가르쳐 주는 줄 알았는데 거의 바로 쳐 해가지고 난 그 십몇 년 만에 처음 쳐봤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되게 잘 추세요. 그리고 흥겹다고 해야 되나 이 생각이 앞에서 이제 율동팀들이 그걸 보고 따라 했던 거죠, 그죠? 네네 따라했는데 부끄럽네요. 뒤에 장경태 의원도 지금 옆에 있는 것 같고 저 고민정 의원도 옆에 있네요. 네. 이런 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약간 축제같이 서로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선거도 서로 비난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축제같이 그래서 시민들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선거 유세의 장도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또 그런 장이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춤을 배워본 적은 없는 거죠? 네.
잘하시네 근데. 아, 몸짓이 아주 뭐 좋습니다. 예. 좀 춤을 먼저 배워볼 걸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의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보수 진영의 인사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허은하 전 대표, 네네. 김용남 의원, 전 네. 의원 네. 이렇게 이재명표 빅텐트가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분들이 이 선택을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제 정말 이제 뭐 국민을 받들기 위한 좋은 틀이 민주당이다 생각하고 또 이재명 후보가 잘할 수 있다고 믿어서 또 지지하는 분도 계시고 네. 또 반대로 그런 믿음은 약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보수 정치를 할 수 없다 생각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일부는 민주당이 권력을 잡을 것 같으니 줄을 서야지 하고 오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근데 속으로 그 생각은 해요. 빅텐트를 구성을 하더라도 이 세 부류를 분류는 정하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같이 소통을 해야지만 또 그렇다고 세 부류가 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 생각은 좀 해봤어요. 다른 거는 다르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예. 나는 속으로는 이재명 후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민주당도 틀려 먹었는데 그리고 나는 권위적이고 나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리고 권력이 있으니까 권력에 붙어야겠다라는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조금 한 발 더 이제 떨어진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네네. 나오셨으니까. 네. 국민의힘 지금 상황 또 대선 준비 과정은 어떻게 보입니까? 대선 준비가 말도 안 됐죠. 많았지만 사실 뭐 어제 뭐 김행 선대위원 장관님 방송에 나와서 공약 한 개만 공약을 얘기해봐라. 하나도 모르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공약 한 개도 대답을 못해요. 됐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 제일 문제 삼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국민을 위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특히 대선은 국민을 대통합시키는 자리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비전으로 어떤 정책으로 무엇을 해서 국민을 하나로 만들고 국민을 평안케 모시고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되는데. 기승전 반 이재명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딴 게 없어요 그냥. 없어요.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여요. 예. 그런 분이 나라를 이끌 수 있나요? 그 결과가 윤석열이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기승전 반 이재명으로 했는데 그래 대통령 되고 나니까 계속 이재명 후보 조사만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나라 경제도 무너지고 외교도 무너지고 국방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나중에는 뭐 자기가 위태로우니까 법까지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거기다가 그러다 끝에까지 몰리니까 쿠데타 이렇게 버리잖아요. 내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끄럽죠. 그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선 운동 과정도 국민의힘은 그 반성하자고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세울 때와 지금이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반 이재명밖에 없고 내용이 알맹이가 없어요. 물론 말은 적어놨죠. 근데 진정성이 하나도 안 느껴지잖아. 고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정책이란 것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 아무것도 없어. 방향성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정치 집단이라 부르기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제가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하면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지고 나서 그러면 야당 기능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당 기능을 하려면 정체성이 있고 방향성이 있고 최소한의 국민 지지를 받아서 그러니까요. 권력 견제 기능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심각하다, 이게. 국회의원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앞으로 야당 견제 기능조차 야당으로서의 견제 그거 해야 기능조차 돼요. 못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 못해요. 못할 것 같다는 거죠. 그냥 발목 잡기만 할 거예요. 발목 잡기랑 견제는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예. 발목 잡기는 무조건 안 되도록 발목 잡는 거고 견제라고 하는 것은 발전적으로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가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제 고민은 거기서 좀 깊은 지난 한 보름 정도의 깊은 고민이 거기 있었어요. 뭐냐하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훌륭하게 성공한 대통령이 될 거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아하. 제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참 미안해요. 예전에 잘 알아보지도 않고 국민의힘의 분위기에 같이 휩쓸려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탈당 선언 이후에 깊이 있게 또 지난 12월 3일 이후에 이제 쿠데타에 대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저대로 여기저기 많이 묻고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았잖아요. 그 실체가 뭔지 담당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습니까? 예. 저대로는 최대한
진짜 연구도 하고 알아보고 검증도 하고 했는데 그 결과 이분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진짜 어른이더라고요. 네. 또 나라 사랑하는 마음, 국민 사랑하는 마음도 대단하시고 대통령 될 준비도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 국민의힘에서 프레임 공격, 인신 공격, 뒷조사 공격하는 것 때문에 저까지 잘못된 선입견이 있었구나 해서 많이 미안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참 존경하고 저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거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자,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근데 모든 권력은 아무리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능을 한다 하더라도 이럴수록 또 충성 경쟁 때문에 권력이 왜곡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견제 균형이 돼야 돼요, 모든 거는. 이건 있어야 네.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그걸 못 해요. 근데 3년이나 남았어 국회의원 선거는.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저는 네. 지금 대안은 두 개밖에 없다 생각해요. 하나는 국민 소환제 해서 예. 좀 자격 없는 국회의원들은 빨리 집에 보내야 되는 것. 아. 뭐 제가 소환 1호가 될 수도 있어요. 저희 지역구 분위기로 지역에 봤을 때는 저는 소환 1호 될 수 울산 있는데 남구 갑 지역구 예. 저는 소환 1호 돼도 돼요. 제가 소환돼도 돼요. 제가 국회의원 저희 지역구 국민들께서 소환해서 제가 더 이상 국회의원 못 하게 되면 그것도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네. 민이지요. 하지만 다른 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견제 기능조차 할 수 없는 국회의원, 나라 사랑을 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국회의원, 저는 임기를 보장한다는 게 글쎄요. 그래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거는 또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더 지금 현실적인 것은 지금 당장 지금 네. 당장 현실적인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당이 더 절차적으로 완벽하고 더 내부적으로 민주적이고 이 안에서 견제와 균형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더 잘해야 우리 안에서 된다. 견제 균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못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더 건강하고 더 민주적이고 더 토론이 활성화되고 더 다양한 생각들을 담을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돼야만 하는 상태인 겁니다. 야, 이거 더불어민주당 지금 무기가 입당하신 지 커요. 3, 4일 됐는데 쭉 있었던 분처럼 보이기도 그래서 보수의 기능도 해야 되고 진보의 기능도 해야 다 되고 해야 조율 됩니다. 기능도 해야 돼요. 다 해야 돼. 조율까지. 이 안에서 다 해야 해내야 되니까. 돼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정상은 아니에요. 원래 정당 간에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국민의힘이 저래버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비정상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 시대적 상황입니다. 비정상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잘 아시겠지만 대선 토론에서 배우자 TV 토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도 사실 좀 진정성이 없죠. 예, 그리고 그걸 무슨 얘기한다는 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네. 해야 될 일은 국민의힘이 지금 정말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용기 있게 직시하고 맞아요. 네. 그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고 뭔가 톡톡 튀는 뭔가 주먹 끄는 그런 걸로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려고 하면 골마 터지는 건 점점 굼죠. 지금 경선 과정도 무슨 코미디 프로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맞아요. 진정성이 없어요. 반성의 진정성, 국민을 모시겠다는 진정성이 없어요. 여기가 코미디언 뽑는 자리 아니잖아요. 네. 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지도자 뽑는 뽑는 자리인데. 네. 그러네요. 네. 그 뭐 김용태 의원하고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고 가깝게 지내는 좀 참 좋은 침- 저는 김용태 의원님이 네. 정말 젊고 능력이 있는 분이고요. 앞으로 정말 미래가 기대되는 분입니다. 근데 좀 선배 국민의힘 안에 있는 선배 정치인들이 김용태 의원을 그렇게 소모시키지 말고 아하. 성장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오늘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이 격주마다 저희들 계속 모셨는데 계속 나오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나와야죠. 근데 오늘은 제가 죄송해요. 제가 아니, 괜찮습니다. 그 예. 수행비서 갑자기 네. 사라지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좀 일정에 좀 차질이 생겼는데요.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좀 더 바리바리 움직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또 좀 안 그래도 좀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어제 박주민 의원님하고 새벽까지 동대문 시장을 다니다 보니 예. 제가 좀 아침에 오늘부터도 또 그랬던 유세 현장이나 뭐 지역에 또 나가시는 겁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유세 현장 외에 다른 일정들이 좀 다 다른 있어서 거 움직이고 있고, 예. 이제 내일 이제 또 좀 있으면 노무현 대통령님 그렇죠. 서거 또 23일이죠. 예. 또 거기 갔다가 유세 현장도 가야 되고 할 게 많아요. 많네요. 할 게 엄청 많고 예. 근데 확실히 민주당 오니까요. 네. 일 열심히 해야 돼요. 여기는 분위기가 그냥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된다. 할 게 되게 많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방송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의 용가라사대, 김필성 신준 변호사의 이슈합, 쇼미더민심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